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2016년도 미국 선거와 관련된 러시아 수사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끝이 났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의 조사인데 결론은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 진영과의 야합이라든가 결탁은 없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직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결론을 낸 것이 하원 정보위원회 다수당인 공화당 측의 일방적인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보위원회 민주당 측에서는 천만의 말씀이다, 아직 조사가 끝날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2016년 선거에서 러시아가 트럼프의 편을 들어서 트럼프 진영과 공동의 적인 힐러리 클린턴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내통 또는 공모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부터 이것은 날짜다, 마녀 사냥이다 하는 주장을 펴왔고, 민주당 측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일단 조사를 해보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후에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고 특검은 트럼프의 측근 최소한도 4명을 지금 기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사법 방해 혐의도 캐고 있습니다. 상원 측, 하원 측 모두 독자적으로 조사를 계속해왔는데, 그러나 이제 하원 정보위원회는 1년여 만에 무혐의 판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 상원에서는 아직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논쟁의 불길은 아직도 꺼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측의 결론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러시아의 수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가 러시아 조사를 14개월 동안 해왔는데 이제 결론이 무혐의로 끝이 났습니다. 15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정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의 결론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제 하원 정보위원회에 마이클 카너웨이 하원의원, 이 러시아 수사를 지휘한 의원인데,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것을 설명한 것을 대별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보위원회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러시아가 2016년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다는 데 동의한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선호해서 클린턴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내통 또는 공모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같은 정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수석인 애덤 쉬프 의원은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정보위원회가 역사적인 중대사에 당파적인 결론을 내렸고, 이것은 이들이 나라를 보호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역사가 앞으로 이것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미국에 16개 주요 정보기관이 있는데 2017년 1월에 낸 결론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2016년도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가 트럼프의 당선을 선호했고 클린턴에 대한 모독과 훼손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보위원회 카너웨이 하원의원은 오늘 1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 측에게 보내서 검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결론은 이미 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위원회 공화당 측의 주장은 70명의 증인을 그동안 조사해왔고 30만 페이지의 서류를 검토했고, 또 조사관을 7개 나라에 파견해서 조사까지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 하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선거 진영의 판단착오라든가 부적절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지만은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측과 공모 결탁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조사 자체가 불충분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자 그리고 증인들의 그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폴 매너포트 선거위원장이라든가 마이클 플린 안보보좌관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고 중요한 서류들 중에서도 은행 거래 서류 같은 것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정보위원회 소속이면서도 공화당 측과 민주당 측의 생각이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니까 정보위원장도 당연히 공화당이 차지이고 증언, 증거 선택부터 시작해서 소환이라든가 조사까지 모두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어제 보고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읽기도 전에 언론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번 11월 선거에서 다수당이 만일 뒤바뀌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조사를 다시 재개할 것이다 라고 벼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원의 조사가 결론이 나면서 자연히 시선이 상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상원 조사는 지금까지 비교적 보안이 잘 유지된 채로 양당의 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원의 보고서도 아마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그 스페셜 카운슬 특검 조사가 있는데 특검이 트럼프 측근 4명을 이미 기소를 했고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선거 공모 결탁 문제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 조사와 관련해서 소위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방해를 저질렀는가 여기까지 조사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론이 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쭉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중요 사항에 대한 조사는 5년, 7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한번 일단 조사를 시작하면은 뿌리를 뽑는다는 것이 미국 조사의 특성입니다. 어제 제가 조기 투표를 하려고 인근 투표소를 찾아가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실없는 농담을 하나 했습니다. 투표소의 그 참관인들한테 했는데 혹시 여기 러시아는 없지?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이때 한 2명의 참관인은 웃으면서 제 농담을 농담으로 그냥 즐겼는데 나머지 한 2명은 근엄한 얼굴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생각들이 크게 다른 모양입니다. 조기 투표 이미 시작이 됐고 3월 20일 내주 화요일에 primary election 예비선거가 있게 됩니다. 투표를 모두 하셔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찍는가 그 이유를 자신이 확실히 알고 찍는 것이 사실은 정식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3월 13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내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폼페이오 국장이 우리의 새 국무장관이 될 것이라며 그는 멋지게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쥐나 헤스펠이 새 CIA 국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첫 CIA 여성으로 선택됐다며 모두 축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정보위원회 공화당 측이 어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부인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한 러시아의 공작이었다는 앞서 정보기관들의 합동 결론은 물론 이를 양측의 공모로 잠정 결론낸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공화당 측 보고서는 오늘 정보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되고 몇 주간의 내용 검토를 거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북동부 지역에 다시 세 번째로 강력한 폭풍과 폭설이 내렸습니다. 보스턴 뉴욕 간 암트랙 열차 운행은 오늘 오전 11시까지 잠정 중지되고 학교들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동부 대서양 연안에 눈폭풍 경보를 발령했고 프라비던스, 뉴욕시를 비롯한 북동부 해안에는 폭풍 경보를 내렸습니다. 뉴 잉글랜드 일대의 해당 지역에는 2피트의 눈이 내려 1,5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합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확인과 베벌리힐스의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민단체들이 시위에 나설 예정입니다. 셰리프와 경찰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 태세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텍사스주 어스틴에서 2건의 소포폭탄 폭발 사건이 발생해 청소년 1명이 사망하고 여성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집 앞에 놓여진 소포를 발견하고 뜯어보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우정국이나 UPS, 페덱스 등 택배 회사들은 소포를 배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2건의 폭발 사건이 지난 2일 흑인 남자 1명이 사망했던 또 다른 폭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이 오늘 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고 언론이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장소, 날짜 등과 관련한 백악관의 입장이 정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 검찰총장 예선 민주당 후보 최종 토론회가 어제 채널 11에서 8명의 후보가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후보들 전원은 최근 성추행 처리 문제와 관련해 마이클 매디건 민주당 의장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만 그의 34년에 걸친 하원 의장직 사임에 동의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베리어스 평가관의 부동산 평가 오류를 조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하이스쿨 학생들의 총기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내일 벌어집니다. 이들은 파클랜드 총기 참사 이후 벌어진 전국적인 학생들의 총기 개혁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일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시카고 리버와 접한 클락 스트리트에 대형 식당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321 노스 클락 스트리트 오피스 빌딩이 $5천만 들여 상가로 전환하는데 이곳에 4층짜리 식당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 당국은 리버사이드의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완공 예정은 2019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기온이 어제보다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에는 한때 약간의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4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28도. 목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4도. 금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7도입니다. 잠시 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이 이어집니다.